오늘은 저기 구글 애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앱 결제 잘 모르고 계셨던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아보면서 아 이랬었구나 싶었던 게 몇 개 있었는데 일단 인앱 관련해서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애플 인앱 결제 규제 완화해야 된다. 미국 법원에서 에픽이 일부 승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픽 게임즈. 말 그대로 뭐 게임 회사죠. 얘네가 갖고 있는 게임 중 유명한 그 포트나이트.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저도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포트나이트. 왜냐면 이게 메타버스 때문에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글로벌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야 사용자 이거 진짜 많다. 그럴 만한 게임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로블록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로블록스 있고 여기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 있고 뭐 이 정도가 메이저 게임이에요. 이 정도가 메타버스로 봤을 때 그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메타버스 게임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애플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뭐냐면은 야 애플에서 지금 애플 밑에는 아주 유명한 이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앱스토어 구글에도 플레이스토어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애플에 있는 이걸 앱마켓이라고 하는데 앱스토어 앱마켓 이거 독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사실상 독점이지 갑질하는 거 아니면 뭐냐, 고소를 했어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 2심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법원 판사 얘기는 이거예요. 애플이 독점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수수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게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앱스토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거는 아닌데 수수료 30%, 이게 지금 30%이기 때문에 수수료 30%는 좀 솔직히 비싼 것 같다. 그래서 경쟁 방해 행위의 소지가 있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플랫폼에서는 들어와 있는 사업자를 냅둬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제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면서 뭐 애매하죠 판결이. 결론은 뭐냐면은 에픽에서 문제를 삼고 싶었던 건 뭐냐, 아니 이거 얘네가 애플에서 하고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심사도 하죠. 배포도 지들 맘대로 하지. 결제 시스템에서 수수료는 다 받아먹지. 아니 이게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거 비계 독점 반독점법 위반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에픽에서 포커스를 맞춘 거는 애플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데 포커스를 맞춘 거고,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 반독점 위반은 또 아니래요. 근데 수수료는 좀 높기는 한 것 같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겼다고 보기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에픽의 일부 승소. 에픽이 실제로 원했던 거는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걸리길 원했는데 그건 안 걸렸어요. 근데 수수료를 비싸게 내고 있는데 수수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수수료 체계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고 법원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앱 결제 수수료를 잘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이폰 쓰는 분들은 이제 앱스토어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플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면 우리가 10,000원을 결제하는 거예요. 10,000원을 결제하면 30%인 3,000원이 이제 요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앱스토어 운영하는 애플이 있을 거고, 이거 나눠 갖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여기가 3, 여기가 7. 7대 3으로 애플이 그냥 결제 금액의 30%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임 회사들은 아니 우리는 일회성 결제도 아니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게임 안에서 뭐 아이템 사고 그럴 때도 결제해야 되잖아요. 계속 결제할 때마다 돈을 내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냥. 그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서 이제 건 거고, 그 이번에 판결에서 이거는 풀어줘라라고 한 게 있어요. 풀어주라고. 지금 뭘 하면 안 되냐면은 에픽 게임즈가 뭘 했냐? 계약을 할 때 애플이랑 앱스토어에다가 어플을 올리기로 계약을 할 때 계약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은 결제 시스템은 자체 결제 시스템 만들지 마. 우리 거 쓰고 30% 돼. 이게 계약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에픽게임즈가 저거를 위반하고 그냥 자체 결제를 그냥 여기다 광고를 해버렸어요. 우리 걸로 해달라고. 수수료 내기 싫으니까 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 보면 야, 지금 계약서에 사인해놓고 저 뭐냐 저거. 너 규정 위반했으니까 나가. 라고 해가지고 지금 포트나이트 저 에픽 게임즈 밑에 있는 게임들이 앱스토어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플랫폼에서 아예 그냥 밀려나 버렸습니다. 계약 위반했다고 애플 입장에서 내보낸 거고, 포트나이트 저 에픽 게임즈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맞지만 아 이거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계속 빨아먹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소비자니까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애매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직접 이해 당사자가 마치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도 이해 당사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올라가면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개발하느라 돈 들고 이거 서비스하느라 돈이 드는데 애플에서 30%를 가져가면 남는 돈으로 이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개발사가. 그러니까 개발사에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을. 그럼 소비자한테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스스로 애플이 너무 많이 떼가지고 여기 소비자분들한테 뭐 10,000원 내시던 거 12,000원 내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인앱 결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전적 정의랑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인앱 결제 말 그대로 앱 안에서 뭐 구매를 하는 거죠. 결제를 하는 건데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이다. 우리 뭐 다 써봤으니까 알잖아요. 각종 간편 결제, 이통사, 소액 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 보면 구글이 2020년 9월 29일부터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의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의무화예요. 그냥 강제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 플랫폼에서 플레이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든 애플의 앱스토어든 니네 우리 플랫폼에서 어플 팔아먹잖아, 지금. 그럼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앱스토어에 있는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뭐 버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해킹의 여지가 있다든지 우리가 그런 거 다 보안 서비스 제공하지 않냐. 그냥 돈을 내라. 그 대신 그 돈을 내는 방식이 결제 금액의 일부를 갖고 오되 의무다, 의무. 네가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개발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발사 입장에서 그냥 어차피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이게 삥 뜯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개발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구글이 원래 게임 앱에서만 강제해 왔는데 앱스토어는 그냥 다 한단 말이죠. 다. 그냥 다 내세요고 구글은 게임 어플만 내세요였는데 구글도 애플이 뭐 다 받아 먹으니까 우리도 다 받아 먹겠습니다라고 한 상태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다 받아 먹자 우리도. 근데 이게 원래 재밌는 게 저 인앱 결제라는 게 언제 나왔냐면 2008년에 나왔습니다, 무려. 이 인앱 결제라는 개념이 좀 우리가 스마트폰 쓰기 전에 생소한 개념이었잖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한번, 예전에 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 폰.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에 무슨 저기 뭐 화소, 카메라 화소가 어떻게 되고 뭐 영상 통화 지원하고 뭐 어떤 기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 핸드폰에는 무슨 얘기가 많냐면 그 핸드폰 디자인이 이쁘네 안 이쁘네 여기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화질이 좋네 안 좋네 무슨 기능이 들어갔다 이거에 집중을 해서 광고를 합니다. 왜냐면 옛날 핸드폰은 사실 디자인이나 카메라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핸드폰을 해봤자 전화랑 문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단한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문자랑 저랑만 하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디자인이 좀 이쁜 뭐 예전에 LG에서 나왔던 초콜릿폰 이런 것처럼 좀 디자인 모토로라에서 그 레이저였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거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니까 무슨 얘기를 위주로 해요? 스마트폰 우리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에 들어 내장돼 있는 프로세서 성능 뭐 지금도 카메라 내긴 하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제 앞에랑 뒤랑 옛날에 저기 투지폰 그 폰이랑 지금 스마트폰이 광고 구조가 다르냐면 포커스가 달라요. 왜냐? 지금 스마트폰은 내가 원하는 게임이나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아서 쓰면 돼요, 그냥. 그렇겠죠. 근데 예전 폰은 처음에 핸드폰 살 때 내장돼 있던 기능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이쪽으로 딱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어차피 핸드폰 많이 팔아먹는데 우리 핸드폰, 즉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만 쓰는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돈을 받아보자.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 선보인 거예요. 앱스토어라는 개념을. 언제? 2008년에. 야,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 2008년. 네, 서브프라임 터지던 그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앱스토어를 처음 선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커질 줄 알았을까요? 아무리 스티브 잡스여도 몰랐겠죠. 그래서 처음에 런칭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막 결제액의 30% 갖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1년에 $99만 받아요. 1년에 개발자들한테
등록 비용은 내라 니네가. 개발자로서 등록을 하고 우리 어플 저기 앱스토어에다가 니네가 개발한 어플을 올려. 우리가 플랫폼만 해줄게. 그러면서 개발자들한테 개발자 등록 비용만 싸게 받았어요. 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발자들 진입하고 사람들 많이 갖다 쓰고 어플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앱스토어, 지금 이제 2021년이잖아요. 지금 애플에 있는 앱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개발자, 우리 같은 소비자 말고 어플을 개발하는 개발자만 지금 몇 명이 참여하고 있냐면 앱스토어에 2,800만 명입니다. 2,800만 명.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을까? 대단하죠. 참고로 그 1년에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조금 이따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개발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2,800만 명이다. 그리고 애플이랑 또 양대 산맥 있잖아요. 안드로이드가 있죠. 안드로이드. 구글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가 같은 해였던 2008년에 플레이스토어, 지금의 플레이스토어를 얘네도 같이 런칭합니다. 같은 해에.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또 이제 후발주자네. 앱스토어가 먼저 했죠. 큰 차이가 안 나지만 후발이긴 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애플 앱스토어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보자.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자기들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폰은 보안 문제가 별로 없어요. 뭐 해킹을 당하거나 보안 문제가 없다는 게 아주 이제 엄청난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쉬운 비유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애플 핸드폰은 iOS, 애플에서 쓰는 운영체제, iOS 기반으로 나오는 애플이든 아이패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해킹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폐쇄형이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집에 강도가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 문이 없어. 창문도 없고 현관문은 막 2중, 3중 잠금장치 돼 있는데 거기에 강도가 들겠냐. 그래서 애플은 그런 구조다. 너무 폐쇄형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안 문제 생길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개방형이기 때문에 창문이 막 10개, 20개씩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그래서 애플이 무슨 보안 관련해서 대단하다고 보기보다 기본적으로 애플이 서비스하는 방식 자체가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문제가 없는 거지. 저게 기술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딱 출시를 해서 앱스토어가 막 잘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출시한 지 3년, 4년 됐을 때인 2011년에 모든 앱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플랫폼 이제 세졌으니까 니네 원래 개발자 등록 비용만 내고 팔아먹었었잖아.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 관리해야 되지. 니네가 뭐 서비스 하다가 문제 생기 우리 플랫폼이니까 관리 감독 역할 해야 되지.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러니까 모든 앱 그냥 인앱 결제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보고 또 따라하죠. 구글이 딱 보고 처음에 앱스토어 나왔을 때 쟤는 폐쇄형이니까 우리 오픈형으로 간다. 구글에서 야 이제 니네 돈 내 하니까 저 애플에서 돈 내 하니까 구글이 야 우리도 한번 받아 먹어도 되겠는데 하면서 다 같이 받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도 참 지금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그렇고 가격이 다 달라요 지금 이게. 참고로 국내에 있는 앱 개발사들이 작년에 앱스토어에만 수수료를 얼마 갖다 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앱 개발사들이 작년에 애플의 앱스토어에만 갖다 준 돈이 4,400억입니다. 4,400억. 구글에는 얼마 갖다 줬냐? 우리나라에 있는 개발 기업들이 1조 500억 갖다 줬어요. 작년에. 수수료만. 엄청나죠?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 3사 있죠. 3N이라고 하는 3N이라고 합니다. 이게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 세 개 회사가 작년에 구글이랑 애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다가 작년 1년 동안 갖다 준 수수료 이 세 개 회사만 3N 세 개 회사만 갖다 준 돈이 1조 2천억이랍니다. 뭐 앉아가지고 그냥 돈만 계속 버는 거죠.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에픽 게임즈도 이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재판까지 걸고 그랬던 건데 에픽 게임즈 이제 이게 포트나이트 그 유명한 그 트래비스 스캇 여기서 이제 뭐 공연했다고 이게 뭐 메타버스 맨날 이제 자료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갖다 소송을 건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에픽 게임즈는 1심에서 좀 애매하게 이겼죠.
자기들이 원하던 반독점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던 건 수수료율도 문제였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등록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앱스토어에서 그냥 그 자기들이 전 과정을 독점하는 이게 문제다.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걸로 거는 게 지금 핵심이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에픽게임즈에서는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독점이라고. 얘네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판사들은 어떠냐면 판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 제기가 된 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는 뭐 검사가 하든 뭐 형사 사건의 경우에 민사 때는 뭐 이제 고소장 소장에서 다 이거 불만이 있다 이거 좀 판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판사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 게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판사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A, B 갔다가 고소가 들어왔는데 얘가 C를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C에 대해서 판결을 못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된 게 A랑 B이기 때문에 A랑 B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1심 판결하고 나서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뭔 얘기가 있었냐? 아니 일단 반독점이라고 보기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수수료 자체는 좀 높기는 한 것 같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에픽은 수수료 받는 그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은 거고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요율. 그러니까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본 거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깎아주세요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판결을 할 수가 없다고 판사가 거기 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 얘기를 했으면 자기가 지금 30%인 거 20%로 까줘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다는 그 암시를 미리 해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구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어떤 구조냐. 1심 판결문 내용을 결국 애플한테 이제 권고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이 애플 거 인앱 결제만 하라고 강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라. 그게 뭐냐면은 별도로 개발사 입장에서 인앱 결제를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다도 하셔도 됩니다라고 결제 수단에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앱스토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앱스토어에다 어플을 올려놓고 야 애플 인앱 수수료 너무 비싸니까 우리 거만 쓰세요. 이건 지금도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애플 수수료 저기 결제 수단을 우리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외부 링크를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소비자가 나는 그 이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를 하고 싶다. 그럼 결제를 눌러요. 그 링크를 누르겠죠? 그럼 누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귀찮아요. 왜냐면 이게 앱스토어는 내가 아이디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고 결제 수단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거 뭐 몇 달러 결제하시겠습니까? 얘 누르면 바로 결제해요. 그냥 너무 간단한데 외부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그 링크 타고 들어가 가지고 다시 결제 무슨 카드 번호 입력하고 귀찮아요. 일단 저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 애플 입장에서는 반 정도는 패소했다고 보는데 일단 외부 링크 허용을 해주라고 판사가 이제 그 완전히 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외부 링크가 들어와도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비자가 귀찮아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 자체 결제 수단이 있다고 알릴 순 있다. 알릴 순. 안내는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강제도 못해요. 우리 결제 수단만 쓰세요라고 앱 개발사 입장에서도 강제를 못합니다.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관련 규제가 지금 좀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겁니다. 구글의 인앱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 첫 입법 규제.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거예요. 지난 8월 31일입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통과가 됐는데 인앱 결제 방지법이 정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예요, 최초.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약적이 법 이름이 구글 인앱 방지법인 거지.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거죠. 본회의를 8월 31일에 통과했으니까 개정이 된 건데 이게 일명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에요. 이것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통 수수료
지금 받고 있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거 좀 이제 좀 까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구 저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이게 되게 말이 많았는데 뭐였냐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게 포함돼 있어요. 초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날라갔어요. 말이 많아서. 이게 뭐냐면은 콘텐츠 동등 접근권. 우리나라에는 애플의 앱스토어 있고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원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앱이죠. 우리나라 SK텔레콤 거고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고 이게 세 개예요, 세 개. 근데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게임 회사 대표인데 우리 회사 게임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앱스토어에 만 등록을 해놨어요. 여기는 등록 안 했고 여기도 안 했습니다. 보통 이거 두 개는 다 하는데 제가 게임 회사 사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앱스토어에만 올려놓고 여기도 안 올리고 여기도 안 올린 거예요. 또는 옆에 있는 친구 게임 회사에서는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만 올려놓고 원스토어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럼 이게 콘텐츠 동등 접근권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쪽에 올릴 거면 다 올리라는 거예요. 다 올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게임 개발했는데 앱스토어에만 올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다 올려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만 올리고 싶다? 다 안 됩니다. 다 올려야 돼요. 그럼 누가 수혜를 볼 수 있냐? 원스토어가 완전 이득을 보는 거죠. 왜냐면 원스토어는 수수료가 싸요. 얘 혼자 20%입니다, 지금. 얘 30% 받지, 얘도 30% 받는데 원스토어면 혼자 수수료가 20%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은 점유율이 좀 낮아가지고 서비스하는 게임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는 매출 1등부터 10등 게임이 다 들어가 있다면 얘는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잘 안 씁니다. 내가 저기 하고 있는 게임이 여기에 어플에 올라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개 없어요. 그게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얘가 수수료를 싸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 여기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안 들어가요, 잘. 근데 콘텐츠 동등 접근권 이번에 포함돼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됐었다면 얘만 완전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왜 말이 많았냐면 원스토어 특혜라고 해가지고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 적용하는 순간 역차별 아니냐. 얘만 이득을 보는데 모든 어플 다 올라오면 상식적으로 개발사들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겠어요. 얘가 싼데 무조건 여기다 맞추겠죠. 그럼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집어넣는 거는 원스토어의 엄청난 특혜다. 그리고 이거 빼야 된다. 진짜 빠졌어요. 이 내용은 빠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앱스토어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거고 이게 이제 앱스토어 거잖아요. 아까 전에 수수료 때문에 같은 어플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얘네는 지금 이제 둘 다 30%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에만 30% 받고 다른 거 봐줬고 앱스토어는 그냥 모든 어플 30%거든요. 원래 이랬었어요. 그래서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가격이랑 그리고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는 방법이랑 구글에서 결제하는 가격이랑 달라요. 지금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 예전에 확인해 봤더니 홈페이지에서는 한 달에 9,500원 받고 있고 그리고 구글 앱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450원을 받고 있고 아이폰에서는 14,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30%가 나요. 30%가.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국민 앱인 지금은 유튜브 뮤직 많이 쓰시지만 저도 썼었던 멜론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 스트리밍이 PC 결제랑 아이폰 결제랑 구글 결제가 가격이 또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는 6,900원일 때 아이폰 들어가니까 1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같은 상품인데 어디서 결제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백화점 상품인데 백화점 가서 사는 거랑 그게 상품으로 딴 데 나와 가지고 아울렛에서 사는 거랑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백화점이랑 아울렛 차이인 거고 이거는 거의 같은 동급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뭐 5% 10%도 아니고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 10%는 30%씩 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또 동등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토종 앱입니다. 원스토어.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다 깔려 있어요. 지금 핸드폰 보시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 구글 안드로이드 있죠? 갤럭시 이런 거 다 안드로이드니까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에는 그냥 기본 탑재 어플입니다. 내가 안 깔아도 그냥 깔려 있어요. 핸드폰 사면. 지금 보세요. 한번 원스토어 다 깔려 있는데 이게 국산 앱마켓입니다. 국산. 최대 주주가 이제 SK텔레콤이고요. 네이버 지분 들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가 남은 거 들고 있는데 뭐 LG플러스나 KT도 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SKT가 그냥 SKT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5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앱으로 나왔는데 수수료가 원래 앱마켓은 불문율 30%였는데 20%로 인하했다. 자체 결제 그냥 다 하세요. 냅뒀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탑 매출 게임은 잘 안 들어가요 여기에. 어차피 사람 잘 안 쓰니까. 그래서 게임들이 원래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얘네는 뭐 매출 기준으로 톱 30게임 중에 4개밖에 없었어요. 30개 중에 4개 2018년에는. 근데 지금은 12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등 접근권, 콘텐츠 동등 접근을 뚫렸으면 이거 30개 다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번에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 크는 중이다. 근데 점유율을 보면은 점유율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결제액, 거래액 기준이랑 매출액 기준이 순위가 다른데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액을 놓고 보면 구글 플레이 뭐 압도적으로 양쪽에서 다 1등이고 77%. 그리고 거래액을 보면 원스토어가 애플 앱스토어를 이겼어요. 이미 이겼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제 앱스토어를 거래액 기준으로는 이겼고 매출액으로는 아직 못 이깁니다. 왜냐? 얘가 수수료를 많이 받아 먹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액 기준으로 부동의 2등이었던 애플의 앱스토어를 제꼈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원스토어가 내년에 상장 앞두고 있어요. 이게 원래 SK텔레콤 자회사인데 내년에 IPO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년에 할 예정이고 실제로 지금 거래액이 분기 단위로 커요. 분기 단위. 반기 연간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장할 때 예를 좀 보자. 그리고 구글이랑 애플은 최근에 이제 철퇴를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 이쪽으로는 이제는 수수료를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애플에서 내는 건 뭐냐면은 30%인 기존 수수료를 낮추겠다, 베이스 수수료를 낮추겠다, 이건 아니고 어떤 식이냐면 애플 앱스토어 안에서 들어가는 개발사 중에 매출이 100만 달러가 안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매출 10억 안 되는 이제 중소형 개발사죠. 중소형 개발사한테는 수수료를 15%만 그냥 받겠다. 그리고 30%인 기존 수수료는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얘네만 특혜를 조금 더 주고 얘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고 영세업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붙이려고 하는 게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이건 법원 판결로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강제. 소개는 시켜줄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상징적인 의미지 큰 효과가 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얘네가 스스로 갑질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뒤에서 크고 있는 원스토어 같은 애들이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상장은 안 돼 있는데 내년에 IPO 예정이고 SK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지분이 뭐 5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랩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